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컴퓨터 과학과 코딩 심화 과정을 같이 함께 학습할 국립군산대학교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본 과정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참여하는 대학 간에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우기 위해서 공동으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립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컬렉션 자료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함께 학습할 목차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컬렉션 자료형이 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인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생성하고, 리스트를 수정 조작하고, 끝으로 리스트를 활용하는 실습 예제를 같이 함께 학습하면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자료형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어서 같이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자료형이란 다양한 자료 형태로 구성된 여러 요소 값들이 모인 집합 형태의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변수에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다룰 수 있는 자료형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변수, 즉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변수에는 보여지는 화면처럼 기본 자료형과 컬렉션 자료형이 있는데요. 기본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인트로 불려지는 정수형, 즉 소수점이 없는 양수, 음수, 0 형태의 숫자를 의미하겠죠. 그런 정수형과 똑같은 숫자지만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그 다음에 문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따옴표를 통해서 감싸서 표현하는 문자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불리언,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내는 true, false로 표현이 되는 불리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기본 자료형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는 하나의 데이터의 하나의 자료, 즉 숫자, 문자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값을 같이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값을 모아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마다 좀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리스트, 그래서 순서대로 저장하는 거, 튜플, 순서대로 저장하지만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하대요. 튜플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 상관없이 저장하는 집합형, 그 다음에 키와 값을 쌍으로 저장하는 자료형인 딕셔너리, 이렇게 네 가지를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이 화면은 저번에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학습했던 컴퓨터 과학과 코딩 기초편이었어요. 3장에 보면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학습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해당하는 저희 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해보시면 본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퓨터 교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컬렉션 자료형, 즉 변수의 타입을 다루는 여러 가지 중에 컬렉션 자료형이라는 자료 중에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변수들이 나열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리스트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순서가 존재한대요. 변수들, 즉 요소들이 나열될 텐데 해당하는 요소들은 순서를 갖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 문자열에서 보시면 인덱스 배우셨죠? 인덱스, 즉 순서를 나타내는 인덱스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제로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하는 리스트도 해당하는 요소들이 순서대로 들어간다 라는 거고요. 해당하는 요소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소들을 표현을 할 때 앞에 배웠던 자료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해당하는 자료형들을 모두 쓸 수 있다. 이 말이 여러 자료형 저장 가능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요소들은 중복이 허용돼요. 즉 동일한 값을 여러 번 저장하는 것, 즉 동일한 값으로 똑같은 요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특징 부분은 앞에서 이제 저희가 뒤에서 다룰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들마다 각각 특징이 다르니까요. 해당하는 특징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자료형을 활용을 하실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변수를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리스트를 생성을 해야겠죠. 즉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리스트를 생성할 때 요소들을 담을 표현을 대괄호로 합니다. 대괄호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 그리고 해당하는 요소는 콤마로 구분한다. 즉 리스트 A라는 리스트를 내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름을 짓겠죠. A라는 변수의 이름을 짓고 는 하고 A에다가 여러 개의 요소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값을 넣지만 해당하는 변수에 여러 요소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 요소를 넣을 수 있겠죠. 1, 2, 3 이렇게 3개를 넣고 싶다 라고 하는데 이걸 묶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하면 이 해당하는 A라는 변수는 형태가 리스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자료형을 되어 있는 거를 리스트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를 봤을 때 인덱스라는 이야기를 여기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글자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면 문자열이 있다고 하면요. 이 문자열은 하나의 문자열 값을 떴지만 문자열은 안에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P가 0번부터 1, 2, 3, 4, 5 각각의 문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문자열은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떼낼 수가 있겠네요. 즉 P, Y, T, H, O, N 이렇게 하나씩 떼보는 거. 이게 바로 스플릿이라는 메서드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해당하는 파이썬의 문자를 각각 떼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 이게 해당하는 생성 방법 중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대괄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변수명을 짓고 대괄호를 활용을 해서 요소 하나, 요소 둘, 요소 셋 요소들을 각각 콤마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대괄호를 통해서 묶어주는 거죠. 해당하는 요소는 숫자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요, 불량값도 좋고 실수 형태도 됩니다. 그리고 중복도 가능하네요. 자, 그리고 해당하는 요소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해당하는 요소 순서대로 들어갔다 하면 첫 번째 요소는 인덱스가 0번이고 두 번째 요소는 1번이고 세 번째 요소는 인덱스가 2번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 변수에 1번 인덱스에 있는 값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1번이니까요. 즉 1번에 해당하는 F이 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F이 되어 있는 거를 이건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뒤에서 이 인덱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리스트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리스트하고 괄호 안에 함수니까 괄호가 있겠죠. 거기 안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는 반복이 가능한 자료형을 넣게 되면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텍스트는 즉 문자열은 하나하나 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반복할 수 있는 거 우리 범위를 나타내는 range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range 5 하면 0부터 4까지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들을 각각의 요소로 구분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split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하는 거. split은 뭔가 구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구분자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군산대, 전북대라는 문자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는데 거기 안에 이 빼기 표시 두 개가 가운데 있네요. 이거를 구분을 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를 따로따로 분류해줘 라는 명령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변수를 스프릿 하는데 구분자는 빼기야. 빼기 여기 구분자가 되겠죠. 이 구분자를 가지고 해당하는 변수에 다시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전북대와 군산대가 구분돼서 요소로 생성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가 생성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리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정 또는 조작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해당하는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즉, 요소 값을 변경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요소를 새로운 값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요소 중 하나의 요소를 변경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요소를 변경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요소를 변경한다 라는 것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위치, 즉 인덱스 값을 알고 있으면 해당하는 인덱스의 자리에다가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러 값을 한다 라고 하면 여러 값을 한 번에 찾아야겠죠. 그 위치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 위치를 찾는 거, 즉 연속되어 있는 위치를 찾을 때는 우리는 슬라이싱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통해서 새로운 값들을 해당하는 것들 여러 값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인덱스와 슬라이싱은 우리가 문자열에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덱스와 슬라이싱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살펴볼게요. 플롯이라는 과일에 대한 변수를 제가 이름을 지었고 거기에 딸기, 바나나, 오렌지, 사과, 포도 이렇게 5가지 과일을 넣었어요. 그럼 해당하는 플롯이라는 변수에는 딸기가 0번, 바나나가 1번 해서 이렇게 총 5개가 각각의 인덱스를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파이썬의 인덱스는 만약에 뒤로 된다. 즉 끝값을 적고 싶으면 여기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음수부터 사용하면 뒤에부터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플롯의 두 번째 값은 뭐야? 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오렌지가 나올 거고요. -2 하면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거, 즉 사과가 나오겠죠. 슬라이싱은 끊어내는 거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번호는 시작 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하고 콜 4 하면 1번에 있는 거 바나나 부터 요 두 개의 차이가 몇이에요? 3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3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 4번 인덱스에 있는 게 포도인데 얘는 담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자열과 비슷했으니까요. 해당하는 인덱스와 슬라이싱은 참고로 알려드렸고 해당하는 인덱스와 슬라이싱을 알아야 변경을 하는데 변경 수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하고 수정하는 이런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 하나의 요소를 수정해 보자. 즉
애플이라고 써있는 여기 영어로 써있는 애플을 한글로, 나머지 것들 한글이니까 한글인 사과로 변경해 보겠다 라고 하면 이 애플을 수정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 몇 번이래요? 0, 1, 2, 3번이니까 3번이 되겠죠. 플롯의 3번 자리를 사과로 바꿔주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플롯을 다시 한번 쳐보면 해당하는 자리, 애플이라고 되어 있던 자리가 사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를 수정하는 방법. 자, 그렇다면 슬라이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변수에서 딸기와 바나나를 배와 복숭아로 바꾸고 싶어요. 자, 두 개로 바꾸네요. 이거는. 그래서 배와 복숭아로 바꾸려고자 하는 자리는 딸기와 바나나가 있는 위치네요. 그러면 딸기와 바나나를 먼저 찾아내야겠어요. 그럼 딸기와 바나나는 다시 0, 1, 2, 3, 4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딸기와 바나나를 이렇게 구분해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슬라이싱이 되겠죠. 그래서 0번 자리부터 하나, 두 개 해줘.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가 차이가 나는 0, 콜론 2 하면 0번부터 2번 인덱스 제외한 0번과 1번이 나오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이 위치에다가 배 복숭아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수에서도 A는 1이었는데 뒤에서 다시 A는 3이라고 쓰면 결과적으로 A의 값은 뭐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가죠. 우리는 변수는 이렇게 할당이, 재할당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일종의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요소를 두 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여기서는 하나를 하나로, 두 개를 두 개로 이렇게 1대1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변수에 플롯이라는 변수에서 애플로 써있는 이 영어로 써있는 이 요소를 여기에 그 자리에다가 자두와 앵두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의 요소를 생성했던 이 방법, 즉 슬라이싱이 아니라 인덱스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먼저 애플이라는 자리 3번 맞죠? 플러스 3번을 가지고 넣을 건데 사과와 앵두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과가 하나 있을 때는 여기 하나 들어가겠지만 이번에는 자두와 앵두가 요소가 두 개네요. 요소는 하나, 바꿔야 되는 위치 요소는 하나인데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개니까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져요. 그렇게 되면 이 해당하는 이 묶어서 이 소괄호로 묶여지는 이런 자료형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걸 튜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를 각각 해당하는 요소를 각각 넣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두 번째 배웠던 여러 개의 요소를 수정했던 방법, 즉 슬라이싱을 통해서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애플이라는 위치는 3번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하는 위치를 추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슬라이싱 한다고 하면 3, 4 이렇게 또 하나죠. 그러면 이 자리를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요소를 여러 개 요소로 수정하고 싶을 때는 슬라이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개 요소로 할 때는 슬라이싱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자료값들을 넣게 되면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각 요소로 변성이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정 변경했으니까요. 이제 삭제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삭제는 하나의 요소 또는 여러 개 요소, 아까 하나의 요소를 수정하고 변경하고 여러 개 요소를 변경했듯이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삭제하거나 여러 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모든 요소를 삭제해버리거나 즉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수정이라는 것, 즉 요소 값을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del이라는 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el, 그 다음에 .remove라는 메서드, 그 다음에 .pop이라는 메서드, 그 다음에 빈 리스트로 지정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인덱스와 슬라이싱이 매우 중요하죠. 자, 리스트에서는 이 인덱스 번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아래 부분에 있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롯이라는 리스트로 담게 되면 해당하는 요소들이 각각 자리 값으로 인덱스 값을 갖는 위치로 변경이 될 거고, 왼쪽부터 즉 처음 값부터 쓰면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오른쪽 끝 값부터 하면 -3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del 문을 이용을 해서 삭제하는 거예요. 자, 인덱스, 자, 요 플롯이라는 변수값에서 사과를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과를 삭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사과의 위치 0, 1, 2, 3번이었죠. 3번 위치를 del 해줘 라는 거예요. 자, 쉽죠?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3번 위치에 있는 값을, 요소를 del, delete,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롯이라는 변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사과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remove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점이 붙어 있죠. 점이 붙어 있는데 이 점 앞에는 해당하는 메서드를 제공할 변수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롯이라는 변수에다가 .remove 한 다음에 요소 값으로 가지고 있는 딸기라는 요소가 있으면 지워줘 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 보니까 리스트는 중복된 값들이 허용된다 그랬죠. 딸기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요. 자, 그러면 remove 해서 딸기를 지워줘라고 하면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있을 텐데 두 개를 다 지울까요? 아니면 한 개만 지울까요? 자, 보통 한 개만 지웁니다. 그래서 한 개 지울 때는 어떤 걸 지우냐면 remove를 할 거를 찾다가 첫 번째 나온 딸기를 지워요. 그러면 지운 다음엔 remove 메서드 명령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 뒤에 있는 딸기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값 remove 안에다가 값이 거기에다 요소 값을 쓰게 될 텐데 그 요소 값은 여러 개가 있으면 첫 번째 나온 위치에 있는 그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move와 유사하지만 pop이라는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p이라는 거는 해당하는 요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remove에서는 요소 값을 썼죠. 근데 pop에서는 인덱스 값을 써요. 자, 그리고 해당해서 이렇게 뽑아낸 거를 다시 누군가에게 값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반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짓고 거기에 플롯이라는 변수에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것을 뽑아서 나한테 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3번인 사과를 뽑아냈으면 사과가 플롯 안에서는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를 하고 해당하는 거를 이 아이템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롯을 확인해 보면 사과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템에는 사과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만약에 내가 쓰지 않았다, 팝이라는 거에서 인덱스 쓰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해당하는 요소가 삭제가 된다, 뽑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플롯이라는 변수에 여러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나는 이 플롯이라는 요소, 리스트로 되어 있는 요소, 즉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비우고 싶어요. 즉 빈 바구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이렇게 빈 리스트로 다시 재지정을 해서 플롯을 재할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플롯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소가 없는 빈 리스트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해당하는 요소들을 삽입하고
추가하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리스트를 다시 한번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가로 삽입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뒤에 같이 함께 또 살펴볼게요. 리스트에서 이제 수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삽입이에요. 있는 거를 변경했던 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있는 거를 없애는,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없는 거, 새로운 값을 새로운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삽입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append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insert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extend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거는 append라는 거예요. 자, append는 리스트에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로 삽입하는 거예요. insert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요소를 삽입하는 거고요. extend는 여러 요소를 아까 append와 마찬가지로 끝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즉 리스트와 리스트 간에 연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이용한다는 거. 슬라이싱을 이용하는 건 한 번에 여러 요소를 특정 요소의 위치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살펴보면요. 슬라이싱을 이용을 한다. 아까 우리 봤었던 거죠.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이 두 번째 위치 0, 1, 2 여기 위치에다가 자도행도를 넣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나나 뒤에 자도행도가 이렇게 묶여져 들어가요. 하지만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야 해당하는 위치에 이 해당하는 오렌지 자리죠. 오렌지 자리 위치에 이렇게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고 오렌지 여기 오렌지가 그 뒤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자, 그 차이점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요소를 수정하는 방법 중 이제 삽입하는 예예요. 자, append는 마지막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append하고 점이니까 앞에 변수를 쓰겠죠. 플롯이라는 변수에 append 마지막 요소를 추가할 거야. 어떤 값을? 복숭아를 추가해서 플롯에다가 맨 마지막 요소로 넣어줘 라는 이 말이겠죠. 그러면 포도 뒤에 새로운 값으로 복숭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복숭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나는 중간에 넣고 싶어요. 즉 인덱스 1번 자리에 넣고 싶어요. 1번 자리라는 거는 0, 1 바나나 앞에다가, 그죠? 여기에 복숭아를 넣어서 복숭아가 1번이 되게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sert 복숭아를 넣을 건데 얘를 인덱스 1번 자리에 넣어서 플롯에 넣어줘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append와 insert의 차이점 아시겠죠? 자, extend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복숭아를 추가하는 거예요. extend는 자, 물론 마지막 요소니까 append를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append와 extend의 차이점은, 자, 우리는 분자를 있을 때 리스트로 들어가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extend하고 복숭아 이렇게 분자를 그냥 써버리면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extend는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를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요소를 추가하는 거 해당하는 리스트를 추가한다 라는 게 extend다 라고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xtend는 플러스 연산자, 우리 문자열에서 플러스 연산자는 해당하는 문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산을 했었죠. 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연산자가 그런 연결 또는 우리는 그걸 확장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를 써서 해당하는 리스트를 추가를 시키면 플롯이라는 리스트 안에 뒤에다가 복숭아라는 리스트에 있는 값을 연결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들이 이제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변경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이제 조작을 해보는 게 있겠습니다. 조작을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해당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지 또는 몇 번 나오지 라는 탐색하는 조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에 몇 개나 들어있지 요소가 라는 개수를 구하는
조작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탐색하기에는 위치값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값, 즉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인지 알고 싶을 때를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는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그래서 지정한 값, 내가 알고 싶은 값이 리스트 안에 몇 번이나 등장하지, 즉 횟수를 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렬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해당하는 요소들을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sort라는 메서드를 활용하는 거고요. 해당하는 요소들이 순서를 가지고 쭉 들어있을 텐데 리스트는 해당하는 요소를 역순으로 반환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리버스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소는 총 몇 개 들어있지? 라는 거. 우리 문자열에서 len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문자열의 길이를 세주죠. 즉 몇 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인지. 그죠? 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len이라는 걸 통해서 길이를 세는데 리스트의 길이라는 거는 요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를 쓰면 리스트의 요소가 몇 개 되어 있는지를 반환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탐색하기를 살펴볼게요. 탐색하기 즉 인덱스와 카운트라는 것 통해서 어떤 값을 찾는 건데 인덱스는 뭐라고 했어요? 해당하는 게 0이 나왔네요. 왜 0이에요? 이거는 인덱스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라는 값이 0, 1, 2, 3, 4번이라는 인덱스, 플롯의 인덱스에서 0번의 위치에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카운트는 사과라는 게 몇 번 나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나오니까 결과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숫자로 되어 있는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 4, 카운트 4에 대한 의미는 4가 나와 있는 첫 번째 위치, 즉 0, 1, 2, 3이라는 인덱스 번호이고요. 카운트는 4가 몇 번 나와 라는 거니까 4가 두 번 나오니까 결과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렬하기는 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고 순서를 거꾸로 역순으로 바꿔서 하는 sort와 reverse라는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ort를 해보면 자, 먼저 숫자 쪽 먼저 볼게요. 숫자 해당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num이라는 리스트를 sort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줘. 즉 낮은 것부터 큰 걸로 정리를 해줘 라고 하면 해당하는 요소 값들을 살펴봐서 이렇게 작은 수에서 큰 수 방향으로 정렬해 줍니다. 자, 그래서 문자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되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다라 순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게 정렬이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스와 이제 내림차순을 이제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sort 정렬을 하는데 리버스 값을 true라는 걸로 해줘 라는 걸로 이렇게 안에 값을 쓰면 해당하는 num이라는 변수, 이 num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으로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 니은 순으로 했을 때 뒤에 있는 히읗 즉 뒤에 있는 것부터 기억 방향으로 이렇게 값들을 정렬해 줍니다. 리버스도 똑같이 이제 거꾸로 써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리버스와 차이점은 리버스는 마이너스 1번부터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거꾸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값이 결국 다르죠.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버스가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버스는 값들을 해당하는 요소들을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거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sort라는 메소드에다가 옵션 값으로 리버스는 true라는 값을 넣어서 정렬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리스트의 요소들을 조작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리스트를 생성을 했고 리스트의 요소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알아봤고 거기에 수정, 삭제, 변경, 뭐 추가 이런 것들 가지고 해봤고 해당하는 요소들이 이제 구성이 되었을 때 조작하는 방법들, 정렬, 위치 알기, 개수 세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리스트에서 어느 정도인지 학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하시는지 이제 실습하기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함께 알아보게 될 텐데요. 컨텐츠에 실습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만 보지 마시고 잠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하는 실습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목은 쇼핑 목록을 리스트로 관리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 계란, 빵, 아이스크림을 여러분들이 사와야 돼요. 그래서 쇼핑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변수명은 쇼핑이라는 변수명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리스트로 지정한다. 어떻게 해요? 대괄호를 통해서 해당하는 요소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쭉 넣게 되면 쇼핑이라는 변수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해당하는 리스트 잡았는데 거기에 과일을 마지막에 추가하고 싶대요. 자, 목록에 추가하는 방법 어떤 게 있었어요? 자, 바로 append라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extend라는 게 있었죠. 근데 append와 extend 차이점은 append는 요소를 그냥 직접 넣으면 되고 extend는 리스트들을 확장해 주는 개념이니까 리스트를 표현을 해서 써줘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더하기 연산자를 가지고 해당하는 과일이라는 리스트를 쇼핑이라는 리스트 안에 연결해서 확장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요소들을 우유, 계란, 빵, 아이스크림, 과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빵을 안 사고 싶어요. 치즈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빵이라는 위치를 찾아서 치즈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빵이 있는 인덱스 번호 2번이 되겠네요. 거기를 치즈라는 값으로 이렇게 2번 자리에 넣어주면 빵 대신 치즈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 계란을 삭제해 볼게요. 이제 삭제한다. 어떻게 해요? 해당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삭제를 한다. 자, 벨이라는 거. 자, 계란. 난 그럼 여기다 계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덱스를 번호를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델이라는 문을 쓸 때 변수명 인덱스 번호를 쓰면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에 있는 요소인 1번 요소인 계란이 삭제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 자, 리무브라는 거. 변수명 점 리무브를 쓴 다음에 이번에는 해당하는 요소를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라는 위치를 알고 있다. 인덱스 번호를 알고 있으면 이 방법을 쓰면 될 거고요. 인덱스가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거를 활용할 때는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할 거니까 리무브라는 거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맨 처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담았다가 과일을 추가하고 빵을 치즈로 변경했고 거기에 계란을 뺐어요. 그러면 쇼핑 바구니에는 몇 개가 들어있지? 라는 걸 세는 거예요. 그래서 세는 방법은 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이라는 변수에 현재 담아져 있는 요소의 개수를 세서 프린트해줘. 이렇게 하면 결과가 4 이렇게 나오겠죠. 즉 쇼핑에는 지금 현재 우유, 빵 대신 치즈가 들어갔고요. 계란이 빠졌고 아이스크림, 과일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요소가 있으니까 4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해당하는 단계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해본 거고요. 그 다음은 문제를 내드릴 텐데 해당하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구상을 하신 후에 풀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뉴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예요. 자, 문제가 너무 기네요. 자, 하지만 힌트들을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코딩하는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존 메뉴 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서 기존에 있는 원래 있었던 메뉴 리스트를 말하나 봐요. 그래서 메뉴라는 변수를 저장하세요. 그래서 기존 메뉴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예. 거기에 사용자에게 추가로 안내한다. 즉 어떤 값을 입력받을 때 안내한다. 어떤 거 써요? 우리 인풋 쓰잖아요. 인풋에다가 쓰네요. 그래서 신규 메뉴를 입력하세요 라는데 메뉴를 그냥 입력하면 안 되니까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라는 말을 썼네요. 그러면 아마 잡채밥, 탕수육, 그만도 이걸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신규 메뉴들을 이렇게 쓰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입력을 받으면 해당하는 이 입력된 값을
이렇게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잡채밥 탕수육 군만두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입력받은 신규 메뉴, 여기 입력받은 신규 메뉴가 기존 메뉴에다가 이렇게 더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점의 메뉴는 3개에서 3개가 추가되었으니까 6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뉴는 오른차순, 즉 기억 니은 순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군만두부터 짬뽕까지 이렇게 총 6개를 재정렬해서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예에 맞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했다고 하면 이제 풀이를 이제 보여드려야겠죠. 자, 메뉴라는 거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메뉴를 담게 되는 거죠. 해당하는 메뉴를 담고, 아까 신규 메뉴를 입력하세요 라는 거를 안내해 줘서 입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인풋이라는 거 쓰죠. 근데 그게 텍스트로 그냥 받을 거니까 자료형 변환 없이 new 메뉴라는 변수에 담고, 해당하는 변수를 스프릿, 즉 쉼표라는 걸로 받을 거니까 쉼표로 구분할 거니까 그 쉼표로 구분해서 그거를 new 메뉴라는 거 값에 이제 다시 넣어주면 이게 이제 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new 리스트가 새롭게 new 메뉴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원래 있었던 메뉴에다가 new 리스트로 담아있는 신규 메뉴를, 자, 얘도 리스트고 얘도 리스트니까 우리가 append가 아니라 extend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sort까지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들이 달라지면 출력값도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코딩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풀어드린 거는 이런 방식으로 썼지만, 코드를 작성하는 내용들은 정답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코드의 구조하고 작성 방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결과가 다르다고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는, 즉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서 원하는 결과물, 즉 앞에서 요구했던 요구사항대로 잘 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점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라는 점수를 이렇게 쭉 넣었어요. 이 해당하는 요소들을 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 더하고 도안값에다가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다섯 번째 요소 각각 더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복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산했다고 하면 이 해당하는 스코어에서 최고점을 찾아내고 최저점을 찾아내서 알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점과 평균은 반복문을 통해서 구하고요. 최고점과 최저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앞에서 했었던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뒷 영상에서 이제 풀이가 될 텐데, 잠깐 여러분들이 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는 자,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스코어라는 변수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먼저 총계,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반복문을 사용할 거니까 우리 뭐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스코어에 있는 변수, 자, 포문을 사용했다. 자, 범위가 정해지고 횟수가 정해진 거죠.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값, 즉 스코어에 있는 값에 첫 번째 값이 S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값 82가 들어가서 토탈에 담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두 번째 있는 값 95가 S에 들어가서 원래 있었던 82에다가 95가 더해진 값이 다시 토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쭉 해서 리스트 요소가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했으면 평균 어떻게 구해요? 토탈 값에서 전체 몇 개가 있었지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그게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고요. 자, 최고점과 최저점 소프트를 이용을 하면 높은 순서까지 이렇게 쭉 낮은 순서부터 정렬이 될 텐데,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면 자, 1부터 쭉 100까지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최저점이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최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라는 이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를 소트 먼저 정렬을 시킨 후에 최저점이니까 앞에 있는 값, 그 다음에 최고점은 제일 뒤에 있는 값. 그래서 해당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해당하는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비교적 많은 양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다 보니까 다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해당하는 요소들을 다루는 리스트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다른 컬렉션 자료들도 같이 함께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스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